자, A에는 10%, B에는 5% 소금물이 섞여 있는데 각각 Xg씩 퍼서 서로 반대에다 놓은 것을 2회 시행하였더니, 그치? 네. 농도가, A 그릇의 농도가 8%가 되었다. 자, 원래 지금, 자, 이쪽이 A야. 10%짜리, 각각 100g. 이쪽이 B인데, B는 5%짜리 100g. 서로 각각 Xg씩 퍼서 옮겼대. 네.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되지? A는 네. A는 10%짜리 100g하고 100-X하고 5%짜리 X하고 합쳐지고, 얘는 5%짜리 100-X하고 얘는 10%짜리 X가 합쳐지겠네. 그치? 네. 이렇게 한번 했을 때 1회. 그치? 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얘가 뭐가 되는? 얘는 Xg이 되겠지. 그치? 네. 농도가 100g이 되겠지. 네. 농도가 어떻게 되지? 농도는 소금 약해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X에 100분의 1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5 이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100g이니까 사실은 100분의 10 자, 어쨌든 100g이기 때문에 사실 농도의 숫자만큼 있는 거야. 그치? 네. 여기 10g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 10g 있고 여기 5g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서로 크로스로 섞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거 계산 귀찮은데? 쉽게 계산할 방법 없나? 다시 해. 100-X에 10분의 1, 그치? 네. 플러스 여기는 20분의 1에 X 이렇게 되네.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농도 자체가 얘가 되겠지? 네. 이게 소금의 양이잖아. 그러니까 10-10분의 1X 플러스 20분의 1X 퍼센트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자, 얘는, 자, 여기는 100-X에 5%짜리니까 20분의 1 플러스 X에 대해서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5-20분의 1X 플러스 10분의 1X 이렇게 된다. 그치? 네. 자, 이렇게 해서 섞어놓은 얘도 농도가 지금, 이거 더하면 얼마지? 20분의 10인가? 네. 20분의 1인가? 20분의 1X 플러스 5다. 그치? 퍼센트. 얘는 얼마야, 그러면? 10-20분의 1이네. 그치? 네. 10-20분의 1. 이거 계산하면 20분의 1X 퍼센트.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시행했는데 A그릇의 농도가 8이 됐네.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2회를 시행했을 때, 자, 얘만 보면 되지, 그치? A그릇만 보면 되잖아. 얘는 10-20분의 1X 짜리가 100-X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요게 X가 들어가지, 그치? 20분의 1X 플러스 5%짜리가 X가 섞여서 뭐가 됐냐 하면 8%짜리 100g이 된 거네. 맞아?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 세우면 되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더해주면 얘가 된다. 그치? 얘랑 얘랑 곱해줘야 돼. 10에 마이너스 20분의 1x 곱하기 100-x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해줘야 돼. 20분의 1x 플러스 5 곱하기 x는 얘랑 얘랑 곱해줘야 돼. 800. 맞아? 네.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되는 거야. 분배법칙하면 얘는 1000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0분의 1x 제곱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0분의 1x 제곱 플러스 5x는 800. 그치? 전개만 한 거지? 그럼 20분의 1x가 두 개니까
10분의 1 x 제곱이 되네. 그치? 네. 자, 이거 계산했어. 자, 얘랑 사라지고 10x 받아야겠다. 마이너스 10x. 자, 1000에서 800을 빼니까 플러스 200. 그치? 네. 이렇게 됐네. 그래서 10을 짜르마 곱해주면 이제 마지막 2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그치? 10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000. 100이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였지? 그래 50에다 집어넣어야 되네. 그럼 x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500 마이너스 2000이니까 500인가? 네. 그래서 50 플러스 마이너스 10 루트 5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다가 답이 된다는 거지. 네. 두 가지 다가 답이. 절식이 여기 써 있는데. x가 뭐지? 마이너스만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보고 마이너스 답죠. 마이너스만 답이 되겠는데? 이거 뭐 100만, 이게 얼마? 이게 2니까 네. 아니구나. 네. 이거 곱하면 얼마? 루트 500이 대략 얼마야? 계산 능력이 있어. 아우 500이? 아깝다. 20점이 뭐나? 22의 제곱은 얼마야? 480, 그치? 25의 제곱은 625 넘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22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더해봤자 70 얼마밖에 안 되네, 그치? 100을 넘어가지 않네? 아 그러니까 둘 다 답이 되네. 이런. 100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100밖에 없는데 100을 넘어서 담을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음수도 아니니까 둘 다 답이 돼서 하나씩만 쓰신 분들은 다 틀리신 거. 12번 봐봐. 12번 넓이를 되지 않아요? 뭔 얘기지? 다시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그거 뭔 그냥 얘기지? 좋아, 자. 카메라 지키고 있다. 이거 되게 당연하고 그냥 제 말은 여기에서 여기 이 거리 여기랑 여기랑 이거 곱한 다음에 2분의 1 뭘 곱해? 이 거리요. 그 거리를 곱해? 네. 얘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얘 곱한 다음에 2분의 와이 곱하면 돼요. 그냥 저 A, B, Y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네? 그냥 다른 방법으로 보면 그냥 여기 여기 600 빼면 저 그래 Y X 여기, X 플러스 있잖아. 여기. Y 좌표 여기에서 제 이걸 얘기가 빼면 이상하니까. 여기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곱한 거. 그러니까 그거 곱하면 뭐가 되지? 섹시한 부분.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한 방식이 표기사물적인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거든? 네. 그럼 쟤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했다는 얘기야. 요만큼의 넓이에 반 나눈 거니까 얘를 구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평행선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넓이가 같아. 네. 그래서 얘랑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선의 넓이의 반이랑 같은 거니까 얘 곱하기 얘 한 게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근데 제가 그린 그림은 그래서 식을 세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AH의 반에다가 AM의 반을 빼야 되는데 그것은 2분의 1 A의 H-M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 요 차이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네. 근데 어디서 이거 곱하기 얘가 된다는 거지. 아. 선생님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거든. 자, 여기가 얼마냐면 2예요. 여기다 이렇게 수선 긋고 수선 그으면 이 넓이나 이 넓이나 같아. 또 여기도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 그래서 결국 뒤꿈치 부분의 넓이가 여기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의 두 군의 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3이란 말이야. 그치? 이 높이가 2란 말이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반 나누면 그냥 넓이가 3이 된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다고 했는데 쟤는 다르게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적 변형이란 말이야. 평행하면 이게 넓이가 다 똑같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 수선을 그으면 얘랑 축이 평행하거든. 그래서 요 넓이는 사실은 요 넓이랑 같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이 좌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x좌표, y좌표를 다 구하게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선생님이 구하는 방식은 x좌표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길이 곱하기 얘 해서 만나는 거니까. 전 y좌표만 구하기로. 너는 y좌표만 구한 거네. 그치? 그리고 x편.
그럼 이렇게 보면 비슷해지나? 이쪽에서 보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빈이는 선생님 얘기는 이해돼? 여덟비 구하는 거? 아니 여기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 어차피 구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그거 말이죠. 이거 말이야. 제가 30분, 20분인가 허비해서. 근데 누군가 나 맞은 줄 알았더니 틀렸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다시 그었지. 저번에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자, 1부터 7까지, 8까지를 놓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4가 들어갔어요. 그럼 4와 이웃하고 있는 수는 두 가지야. 그치? 그런데 4와 이웃한 숫자가 두 개인데 두 개가 들어갈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 못 들어간단 말이야. 대각선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다 못 들어가. 그치? 네. 그럼 4와 이웃한 숫자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고. 근데 이웃한 숫자가 두 개니까 못 들어가지.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네. 어떤 수든 간에 이웃한 숫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랑 똑같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1하고 8은 이웃한 숫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1하고 8이 여기 들어가면 1과 이웃한 숫자 2는 여기 들어가면 되고 8과 이웃한 숫자 7은 여기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숫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숫자는 이웃한 숫자가 두 개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양쪽 끝에 있는 놈은 이웃한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1과 8이 꼭 여기 들어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 4, 5, 6 뭐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네, 제가 생각해낸 게 저거예요. 그래? 네. 14번. 14번 맞은 사람. 저 그거 뭐냐 12번 잘랐는데 어. 칸이 13칸이잖아요. 근데 11을 곱했어요. 11번. 그렇지. 자,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여기를 잘랐다 치면 여기 돌아가면 이제 여기 자르고 다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어디 잘랐지?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랐다는 얘기야. 그치? 네. 다시 여기 돌아오면 다시 이제 여기 잘랐던 거에다가 다른 데 이렇게 해서 또 자른다는 얘기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자르게 되면 35번을 돌아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 33까지 여기 가면 11번씩 자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11번, 이쪽으로 11번, 이쪽으로 11번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두 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은 더 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번, 11번씩 자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자르고 나면 이제 블럭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가로로는 13개, 여기도 13개, 여기는 1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네. 곱하면 바로 답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결과만 중요하다는 거야. 과정은 안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1번. 제일 중요한 건 결과다. 과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얘는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얘는 한 번에 구하는 거였어. 한 번에 구하는 게 뭐냐면 A20을 구하고 A19를 구해서 빼는 게 아니라 20에서 19를 빼면 바로 앞에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이 사라져요. 이 모양이 사라져. 그래서 이것만 남게 돼. 그래서 그곳에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였지. 다 잘했더라고 아주. 자, 얘는 얼마지? 얘는 여기가 2분의 1에 2가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이거랑 똑같은 놈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1이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걸 자기가 뒤에다 네.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 걸 적어보면 이 모양이 거기에 일부에 있게 돼. 그래서 1을 마이너스 1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면 다시 2분의 1이 되네. 그치? 이렇게 베글베글 돌게 된다 이 말이야. 네 번째부터 제자리로 돌아가요. 3의 배수라서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놈이 답인데 마이너스 1인가? 네. 아닌가? 맞아? 맞아요. 4번이 답이야?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직접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 만든 답을 뒤에다가 적용을 시켜라 이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 거의 다 틀렸잖아, 그치? 맞은 사람 있나? 아니요. 저 맞았어요. 아, 너 맞았어? 네. 그 새끼가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이 자식이. 자, 제주도의 어떤 목장이 이 목장에 하루에 풀이 자라는데 일정하게 자라. 그리고 이미 풀이 자라 있어. 그래서 700마리의 소를 풀어놓으면 70마리의 소를 풀어놓으면 24일 만에 이제 풀이 다 없어지고 30마리를 풀어놓으면 60일 동안 풀이 이제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 일정하다고 할 때 소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96일 동안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혹은 평생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지. 그 중요한 거지, 그치? 예. 너희들이 고속도로에 가면 고속도로 입구에 뭐가 있어? 여기가 고속도로야. 여기에 톨게이트가 있지. 아, 과속방지턱? 아 그거 완전 그거 톨게이트가 있지, 그치? 네. 톨게이트에 이미 차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 막 밀렸어.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막 밀렸어. 그런데 사람이 이제 톨게이트 문이 막 덜 열려가지고 이게 차가 밀렸어. 이만큼 이제 차가 밀렸어. 근데 여기 센서를 설치했는데 들어오는 차가 막 계속 들어와, 그치? 계속 두면 얘가 이제 막혀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오는 길부터 막히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해소가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지금 여기 문에 여유가 있어. 그래서 야, 요거를 30분 안에 이 차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시 문을 이렇게 만들어도 오는 대수가 짝짝짝 없어진다는 거지. 도로가 안 막혀.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근데 여기 세종시에서는 별로 많지 않지, 그치? 네. 서울이 출발점이라 서울에서 나오는 톨게이트는 이렇게 넓어. 네.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야. 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도착하는데 문이 조금밖에 없으면 자동으로 막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톨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가 막히면 문을 많이 열어. 차가 안 막히면 문을 조금만 열어. 이렇게 바로 가게.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지, 그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로가 안 막히면 기름도 아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계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뜻인 거야. 예를 들어서 댐도 마찬가지야. 댐에 이미 물이 고여 있어, 그치?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어. 상주에 비가 와서 유입되는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럼 밑에서 빨리 빼놔야 되는 댐을 안 넘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미리 빼놓을 수 있지. 네. 상주에 유입되는 양을 조절할 수, 유입된 양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치? 그러면 댐 수문이 항상 물을 낭비하지 않았는데 적정선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 많이 뺐는데 물이 없어, 젠장. 이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빼가지고 물이 넘쳐.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이런 수학 계산에서 나온다는 거지. 톨게이트에서 요즘은 차가 안 막혀. 왜냐하면 이런 계산에 의해서 톨게이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쓸데없이 문이 많아 막. 어떨 때 보면 차가 몇 대밖에 안 지나가. 그거는 왜 있냐면 거기 사람도 어차피 없단 말이야. 그냥 차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쭉 빼버리려고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다시 확 줄여도 차가 안 막히니까. 일정한 시간대에 쫙 많이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닫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도로에 차가 막혀. 도로에 차가 막히면 한 대가 예를 들어서 30분만 있으면 기름이 만약에 1리터가 딴다 그러면 거기가 차가 만약에 5,000대가 있다 그러면 5,000리터가 날아가는 거야, 그치? 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5,000리터를 아낄 수 있는 거지, 그치? 나라에서는 그걸 세금으로 다 찾아가는 거고 사람은 그냥 큰 이익이나 큰 손해가 없어.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지. 네. 무서운 나라야. 어쨌든 아낄 수 있다는 거야.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치?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차가 안 막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줄여주면 실제로 돈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지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거지. 기름을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네. 저거 언제까지는 저거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소가 3마리까지 돼요? 자라는 양만큼만 하루에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줄어들지 않으니까 현재 상태로 계속 줄어들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더 많으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 결국 나중에 0이 되겠지, 그치? 네. 그럼 이제 소들이 이제 그때부터 굶어 죽는 거야. 몇 마리는 굶어 죽어야 돼. 그 자라는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그 숫자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굶어 죽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구의 인구가 자꾸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먹을 것 때문에 싸움하게 돼 있다고. 전쟁이 나게 돼 있는 거야. 지구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잖아 지금. 그렇지? 우리나라는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남는 사람이 적은 거지 실제로는 늘고 있어. 며칠 전에 이제 다시 5천만 다시 넘었잖아. 그렇지? 네. 5천만 명을 넘었단 말이야. 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오래 살고 애들은 태어나니까 날 때부터 한 살짜리가 10,000명이 태어났어. 10,000명이. 네. 이게 죽을 때까지 한 살짜리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치? 네. 이거 무조건 줄어드는 거야. 점점 좀 줄어들어. 나이로 보면 한 살짜리 점점 2살 되면 조금 줄고 3살 되면 줄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애가 다쳐서 죽기도 하고 초등학교 가서 뭐 자동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을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너무 잔인한가? 네. 아니 니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네. 좋아야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잘 얘기. 오는 생각을 해봐. 지구나요. 그만큼 될 때까지 죽는 거라니까. 맞잖아, 그치? 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몇 마리가 죽어야 되나? 몇 마리가 죽어야지 계속 먹을 수 있나? 봐야 되는 거지. 자, 일단 이 목장에 현재 풀이 있어. 이렇게 G 현재 이만큼이 있어. 그런데 현재의 풀의 양, 그치? 현재 풀. 그 다음에 하루에 D씩 자라. 그치? 네. 하루에 D씩 자라. 그리고 소 한 마리는 2씩 먹어. 한 마리가 하루에 2씩 먹어. 한 마리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자. 요걸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워야 되겠네. 자, 이 현재 G가 있고 24일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24일 동안 D가 자라겠네. 그치? 이게 총 풀의 양이야. 맞아? 네. 총 풀의 양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so가 몇 마리지? 소가 몇 마리지? 50마리. 70마리가 나눠 먹으면 이게 24일 가는 거네. 그치? 네. 자, 이게 자란 풀의 양과 24 곱하기 72를 해도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이렇게 식이 된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은 G 플러스 24D는 24 곱하기 72. 좀 귀찮아서 그냥 계산은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0마리를 풀어 넣으면 60일 동안 먹을 수 있대. 그럼 풀의 양은 현재 있는 거에다가 60일 동안 자라겠지. 그치? 그리고 그거를 30마리의 소가 하루에 2씩 먹으면 요만큼씩 쳐먹는데 60일 먹으면 끝나는 거네. 그치? 네. 자, 그래서 G 플러스 60D는 60 곱하기 32 그냥 이렇게 써놓자. 30이요? 60 곱하기 32 네. 수학만에 먹느냐. 그치? 네. 아, 여기 순간에 또 지워졌네. 자,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잖아. 그치? 풀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오시고 이 조건을 구하는 게 뭔지를 살펴본 거야. 자, 주어진 건 부족한데 일단 구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면 소 X마리를 풀어놓으면 G가 있고 96일씩 자라. 그런데 그게 X마리가 각자 2씩 곱하기 96일 동안 먹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X를 찾는 거지. G 플러스 96D는 96 플러스 X2에서 곱하기 X2에서 2를 찾는 거지. 그치? 여기 X를 찾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이걸 찾으라는 거지. 맞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G와 D에서 미지수를 이렇게 동시에 줄일 수가 있겠네. G가 없는 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네. 그치? 집에 소거해서. 그러면 이렇게 위로 빼보자. 위로 빼는 거 뭔지 알지? 네. 그러면 36D는 이거 1800에서 1802에서 뭐 빼야 되지? 24 곱하기 7이 얼마야? 1680이야? 1680을 빼버리면 몇 이야? 122네, 그치? 122. 그래서 D는 얼마야? 36분의 122, 그치? 그러면 3분의 10. 이거는 3분의 10이요. 12, 그치? D는 3분의 12네. 자, D를 3분의 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G 플러스 3분의 12에다가 24를 곱하게 돼. 그러면 200, 지금 귀찮은 식에다 넣자. 귀찮아. 여기다 넣어. G 플러스 60 곱하기 3분의 12. 30이었어. 3분의 12는 1802, 그치? 네.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여기 20 되니까 202네, 그치? 그러면 G는 몇 이야? 202니까. 1600이. 이거 뺄셈 맞냐? 1600이. 네. 1602가 있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걸 다 2에 관한 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G는 1602 플러스 96D는 96 곱하기 3분의 12. 320. 이거 10 계산했어? 이거는 96X2, 그치? 그래서 2가 없어지고 X가 나오지, 그치? 네. 1600에다가 플러스 요거 이게 32인가? 네. 그럼 320는 96X. 그래서 X는 20. 1920을 96으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298. 20. 이거 딱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 있어야 된다? 20마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20마리 있으면 96일까지 먹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농장을 하는데 소가 아니어도 96일 키우면 팔 수 있다. 그랬을 때 96일 동안 다 20마리를 사다가 96일 동안 풀을 완전히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그 자란 96일 동안 자란 닭새끼들은 갖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네. 그럼 풀도 필요 없고 딱 맞춘 거잖아, 그치? 딱 맞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거기에 밭을 갈아버려. 풀이 다 없어졌으니까 밭을 갈아. 농사를 줘.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닭들을 사다가 키워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게 하고 닭은 아니지, 그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풀을 96일 후, 예를 들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을 때 씨를 뿌릴 수 있는데 96일이 지나면 봄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날짜 딱 맞춰서 계획을 딱딱 세워가지고 풀 다 없애고 이제 밭 깔고 다시 농사 짓다가 다시 이제 그거 팔고 다시 닭 길러다가 다 그럼 다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또 팔고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넘어가서 딱딱딱 이렇게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지. 그치? 쌤 기농하면서 농사짓는 대박날 것 같은데. 아이, 그건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쳐다보니까 하는 거지.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선생님 너무 나약해. 효율적으로 지으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농사에서 알지. 처음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고 바꿨는데 두 번째로.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생각하라 그랬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는 여기가 자꾸 변한단 말이야. 여기가, 그치? 네. 그래서 23분의 17x의 함수값의 가우스 값이라는 거야. x에 1 들어갔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1일 때 정수가 되는 값이야. 없어. 2일 때 정수가 되는 값, 3일 때 정수가 되는 값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2일 때 정수가 되는 값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점의 개수를 세라는 건데 결국 그거는 바로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각형을 덮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정수의 점을 세보면 얘가 좌우가 합동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개수나 이쪽에 있는 것의 개수랑 같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개수를 구해서 반 나눠버리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 위에는 없다. 얘가 둘이 서로 속기 때문에. 네. 선 위에 있는 점은 없기 때문에 선 위에 있는 점이 있으면 그걸 빼고서 반 나눠야지. 그치? 먼저 선 위에 있는 개수만큼 빼주고 반 나누면 요쪽에 있는 것의 개수와 요쪽에 있는 개수를 딱 찾을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얘를 찾는 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지? 가로가 21개요. 1, 아, 22까지니까 22. 여기는 1부터 여기 17, 16까지니까 16. 그지? 이걸 곱해서 반 나누면 바로 그 점의 개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1 곱하기 16, 16, 176 이렇게 맞았다. 개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뭐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번 지민이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봐. 지민이, 이거 그냥 내가 로봇 원격을 해줄게. 뭐? 아 뭐냐 x는 1 이제 그 일단 1대 한번 해봤어요. 경험이 1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x가 1일 때 되더라.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됐어요. 됐어. 마이너스 1일 때도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네, 됐어요. 됐어. 일단 처음에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됐어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도 됐어. 저는 이거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그걸 빼냈으니까 자. 분류 기준을 나눠서 그러니까 맨 처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했는데 하나가 나 삐깠어. 삐깠어. 자, 이것은 가지수를 생각하는 거야. 뭐냐 하면, 자, 이것이 1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되는, 이 지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1의 n제곱 꼴, 이런 꼴이 있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여기 짝수 꼴, 이런 것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찾아보면, 무슨,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얘가 1이 되면 1의 n제곱 꼴이 되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찾아보면 이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1일 때 결국 이 앞에 있는 밑이 1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다 이거야. 네. 그지? 그 지수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이 두 가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 플러스 3이 짝수가 되면 그것도 성립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그걸 봤더니 x 플러스 1이 0이 돼서 x가 0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마이너스 0일 때는 안 되고 0일 때는 지수가 3이 돼서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 1의 홀수 중이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지수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빠뜨리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수의 0제곱도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 위에가 0이 되는 방식을 찾은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밑에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뭐가 될까? 9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네. 그치? 네. 5의 0제곱이 돼서 그것도 1이 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까지 총 4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이걸 더해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우민아, 알겠어?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봐서 네, 아니. 이해돼? 순간적으로 너무 때렸어요. 너무 때리고 있었어? 아니 이거 봤을 때 이거 집에 거품을 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진짜 너무 뚜렷하게 쳐다봤어. 그 다음에 얘는 너무 아쉽더라. 다 세웠는데 왜 식을 막 하나씩만 썼냐? 둘 다 낼 수 있는 건데. A 플러스 그치? A. 이거 저 못 풀었어요. 이거 왜 안 풀었지? 식다 세워놓고서. 자, 이게 A 된다는 얘기야, 그치? A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값이 두 번째 수 a 플러스 1의 첫 번째 수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a는 바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그치?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두 개가 되는 건데 선생님 한 개씩 써서 또막 쫙쫙 그어줬지. 아왜 안 풀었지? 쫙쫙 다 그어줬지. 쓰는데 선생님 잠원비로 다 풀어놓고 답만 다른 거 적었어요. 그래서 네 24번 다 5번이죠. 24번 몰라 기억 안 나. 24번? 어. 나는 여기 답 5번 있어. 맞는데 24번 맞아요. 24번 답은 5번 5번이죠. 맞아요. 5번. 아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고 이게 4차 방정식이란 얘기야, 그지? 어? 4차란 얘기야.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내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이 식이 중요하지, 이 식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이 f의 a 플러스 x와 f의 a 마이너스 x가 같다라는 걸 만족하면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대칭 함수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식이 4차 식이기 때문에 여기 a가 얼마냐면 얘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근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요 거리가 같다는 거야. 여기서 이 거리와 여기서 이 거리가 같다는 거고. 근데 얘의 중점이 2란 얘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4가 된다는 얘기지. 얘랑 얘랑 더하면 4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해도 4가 되니까 그 네 근의 합은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